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앞이 막막했었죠. 그때 마침 서울의 기독청년회 YMCA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조국에 돌아와 교육 사업을 맡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1910년 9월 3일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영국행 배에 몸을 싣게 되는데요. 뉴욕에서 리버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서양 항로를 택한 것은 유럽 문명을 관찰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승만은 런던에서 파리로, 또 베를린을 지나 모스크바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만주에 도착합니다. 한일합방이 된 지 불과 2달 후에 서울에 도착한 이승만은 압록강을 건널 때 일본인 관리들에게 입국 심사를 받게 돼요. 바로 강제로 침탈된 그런 조국의 현실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0일 이승만은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서울 YMCA는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총무를 맡고 브로크만이 협동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한국인 간사들로는 이상재, 김정식, 유성준, 윤추호 등이 종교부, 교육부, 학생부를 이끌었죠.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한성감옥 시절에 알고 지내던 선배이자 지인들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곳에서 1910년 10월부터 1912년 3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한국인 총무 겸 학감으로 일했습니다. 조선 YMCA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유럽의 YMCA와도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서 일종의 취해법권 지대와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이승만이 첫 직장을 YMCA로 결정하는데 아주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본 관원들의 감시도 피할 수 있고 또 신변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조선 YMCA에서 성경과 국제법을 가르쳤어요. 또한 그는 YMCA 국제위원회 총무인 존 모트 박사가 저술한 학생청년회의 종교상 회합 그리고 신입학생 인도라는 두 책을 번역해서 1911년 5월과 10월에 각각 출판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다짐했던 계몽운동을 실천한 것이죠. 이승만이 귀국할 즈음 조선의 기독교도들은 백만인 구령운동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울에 도착한 10월에도 한 달 동안 대전도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에 앞선 6월에는 서울 진관사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초교파 학생 집회인 제1회 기독학생 할영회가 열렸었습니다. 바야흐로 기독교 청년운동이 아주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역시 귀국 후 미국의 자유주의와 기독교 문명을 청소년들에게 전파하면서 1911년에 2차례 전국 순회 강연을 가졌습니다. 전국적으로 YMCA 조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였죠. 일본 헌병들은 이승만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의 개신교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었고 한일합방 후에 유일하게 남은 세력이 기독교 조직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윤추호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른바 배고인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라는 제목을 만들어서 무고한 700명을 검거하고 1912년 6월 28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105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승만도 체포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때 이승만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미국 선교사들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YMCA 질레트와 존 모트, 일본의 감리교 감독 해리스, 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아서 브라운, 하버드 대학교 총장 찰스 엘리엇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유명 인사인 이승만이 일제의에 체포되면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본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은 불안해졌습니다. 미국인들이 이승만을 계속 보호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승만에게 조선을 떠날 것을 권유했어요. 그러던 중 1912년 5월에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세계 감리교 평신도 대회가 열리자 지인들은 이승만이 조선 대표로 참석하도록 그렇게 종용했습니다. (1912년 3월 26일) 37세가 된 이승만은 서울을 떠납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먼저 일본에 도착하죠. 일본의 가마쿠라에서 열린 한인 기독학생 모임에 참석해 4월 5일에 노정일, 정세윤 등 26명의 창립 회원으로 학생 복음회를 발족시킵니다. 4월 6일에는 도쿄의 YMCA에서 유학생들에게 조선 유학생들에게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게 되죠. 당시 도쿄 YMCA는 송진우, 이광수, 안재홍, 신익희, 최린, 조소왕, 김병로, 이인, 전혁택 등 해방 이후 한국을 이끌 지도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4월 10일 감리교 동부가 책임자인 해리스 감독과 함께 이승만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승만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미니애폴리스로 가서 한 달간 열린 기독교 감리회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총회에서는 조선의 자주 독립이 국제 평화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세계 기독교도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연설을 하게 되죠. 기독교와 민주주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지금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의 주권을 빼앗고 한국인을 지독히 탄압하고 있다. 그러니 세계의 기독교도는 모름지기 단결하여 이 피압박 민족을 하루바삐 해방시키고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 유지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 (1912년 5월 말) 총회가 끝났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자신을 YMCA로 초청했던 언더우드로부터 연희 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연희 전문학교의 설립이 늦어져서 부임할 수 없게 되죠. 이승만은 프리스턴 대학교 은사이던 윌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윌슨은 뉴저지 주지사 신분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었어요. 윌슨의 둘째 딸 제시의 도움으로 윌슨을 만난 이승만은 식민지 조선의 참상을 설명하고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백오인 사건에 연루된 조선 기독교 지도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하지만 윌슨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약소국을 위해 할 일을 생각 중입니다. 라며 이승만의 청을 완곡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 선언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게 되죠. 미국 유학 시절 이승만은 조선의 독립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에 이승만이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2년 8월 14일 이승만은 감옥 동지 박용만을 찾아가 향후 무엇을 해야 할지 오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한국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와이로 건너가 그곳에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펼치자고 뜻을 모으게 됩니다.